아랫지방에는 페이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뭐 이혼을 하고 다시 올라오게 됐어요. 이혼하기 전부터 했었어요. 야, 차가 너무 멋진데요. 선승차입니다. 저희 회사 시스템상 실수를 하면 예비기사로 떨어뜨리고 밥을 먹으러 가자, 차를 마시러 가자. 저 그때 35 뭐 이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뭐 신호위반을 했거나 주정차를 뭐 끊겼거나 이러면 저희가 부담합니다. 저는 정당하게 그냥 나라에서 지급하라는 만큼만 줘야겠다는 생각에 소송을 한 거죠. 여자 기사님이 운전하니까 여기까지 막 오셔가지고 담배를 요 앞에서 피면서 욕도 막 하고 가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6시만 되면 밥하러 들어가야 된다는 둥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혼자 살면 좀 자유로운 건 있죠. 제가 재혼을 함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근데 물어는 봤어요. 저는 연봉으로 하면 5천 조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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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너무 일찍 왔죠. 아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음입니다. 제 나이는 만으로 42이고요. 7년간 관광버스 기사로 운행하다가 현재는 삼성 디스플레이 통근버스 기사로 3년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집에 아무도 안 계시는데요. 어떻게 혼자 계세요? 저는 혼자 지내고 있어요. 오. 여기가 제가 또 타지고 결혼 생활은 이제 거제도에서 있었기 때문에 운전하려고 여기 왔었어요. 운전을 처음 배운 곳도 여기고 아랫지방에는 페이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뭐 이혼을 하고 다시 올라오게 됐어요. 이혼하기 전부터 했었어요. 여기가 네. 타지다 보니까 한 5년이 넘었는데도 저희 회사에도 여자 기사가 저뿐만 아니라 3분 더 계시거든요. 시간이 안 맞으니까 휴무 때 만나기는 이러기가 힘들고 집순이라서 집순이면 좀 타지 생활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좀 외로워요. 대형버스 기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원래 저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주부 생활 하다가 큰 차를 끌고 싶었어요. 일종 면허 따고 추레라까지도 따고. 근데 그 자격증 따기가 쉽지 않잖아요. 버스는 쉬웠는데 아. 추레라는 3번 떨어지고 4번 만에 됐어요. 아, 추레라도 있어요? 아니 버스를 타고 나니까 더 큰 차를 타보고 싶은 거예요. 면허 학원을 무작정 가가지고 추레라는 등록해가지고 3번 떨어지고 4번 만에. 노력형인 것 같아요 저는. 돈도 좀 들었죠? 많이 들었어요. 추레라는. 추레라 운전도 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가 마지막은 추레라로 끝내고 싶어요. 운전직을. 돈 붙들어 어떠세요? 학군대로 봤는데 멋진 여성분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멋있긴 한데 제가 먼지 많이 날리고 이런 거를 못할 것 같아요. 아, 추레라 3번 만에 따셨는데 혹시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제가 그때 좀 껄렁껄렁하게 입고 다니고 옷도 머리도 노래가지고 막 이러 다니니까 학원 강사 선생님들이 젊은 여자분이 왜 따냐 자꾸 이제 시험이 떨어지니까 운동화가 안 편한 거예요. 저는 그때 항상 하이힐을 신었거든요. 그 마지막에 시험 치는 날 주례라 올라가가지고 하이힐을 신고 땄어요. 가장 편한 복장, 편한 신발 그걸 신고 해야 편안하게 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학원 선생님들이 막 다 박수치고 그랬어요. 너 우리 학원으로 와서 나중에 취업해라 하면서 막 그 정도로 이랬어요. 자, 나갈 준비를. 새벽에 이렇게 일찍 나가실 때 좀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요. 또 일상이 됐죠, 뭐 이제는. 근데 지금 하시는 게 뭐예요? 추위를 좀 많이 타가지고 네. 발 깔창을 좀 깔거든요. 그 이렇게 깔고 가면 아침에 덜 춥고 또 낮에 이제 빼서 버리면 되니까 정말 따뜻해요. 아, 이거는 왜 그러세요? 길고양이들이 안에 엔진이 따뜻하기 때문에 자꾸 잠을 자더라고요. 고참들이 가르쳐줬어요. 오. 항상 두드리라고. 안 그러면 아내가 난리가 난다고. 링고. 야, 차가 너무 멋진데요. 삼성차입니다. 이 차는 몇 년식인 거예요? 2024년식입니다. 이 차는 혹시 뭐 첨단 기능이 있거나 뭐 앞에 차가 너무 근접해 있는데 브레이크를 못 밟았을 때 그때 팍 서가지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되게 잘 어울립니다, 차하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막 많이 쳐다봤거든요. 네. 여자분들이 막 운행하고 이러니까 요즘에는 여자 기사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요즘 젊은 여성분들이 대형차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수동이었어요. 네. 지금은 거의 오토로 많이 바뀐 추세거든요. 접근하기가 또 좀 편하고 보수적인 면도 괜찮고 그리고 대우를 받는 직업이죠. 혹시 대우차 아니죠? 기아차입니다. 네. 차값 얼마 정도 해요? 2억 넘죠. 자차로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 추레라 할 건데요. 나중에 진짜 주례를 하실 거예요? 해보고 싶어요. 추레라도 뭐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추레라 마지막으로 하고 은퇴하고 싶어요. 그 차면 은퇴 못할 것 같은데요?
와, 차가 되게 부드럽네요. 버스가 훨씬 더 운전하기 편하거든요. 부산을 가라고 하면 네. 솔직히 버스로 가고 싶어요. 오늘 첫 운행 코스는 어떤 거예요? 셔틀 터미널 코스로 갈 겁니다. 보통 몇 명 정도 타요? 오늘이 주말이라서 몇 분 안 타세요. 그럼 이 차는 계속 고정으로 타는 거예요? 저희 회사 시스템상 실수를 하면 예비기사로 떨어뜨리고, 저는 지금 예비기사거든요. 실수해갖고 떨어져가지고 저는 매일 이제 차를 바꿔 타는 편이에요. 결행이나 접촉사고나. 최근에는 어떤 실수 하셨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저 1년 동안 지금 예비기사하고 있는데요. 작은 접촉사고도 조금 있었고, 제가 배차 시간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그 배차에 못 갔다든지, 고정으로 올라가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실수해서 떨어져야 돼요. 서바이벌식이에요. 회사 측에서는 실수하지 마라, 좀 그런 편이죠. 기사님, 운행 코스는 매일 변경됩니까? 네, 배차가 매일 바뀌어요. 금요일이 배차가 좀 많고 차가 좀 많이 막혀요. 통근 버스만의 뭐 장점이나 단점이 있습니까? 시내 밖으로 안 가고 익숙한 길을 좀 많이 다닌다는 거, 그런 거 장점이고, 단점 지루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맨날 가는 길. 이 회사에 입사한 지 이제 3년 됐는데 10년 넘게 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차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왜? 뭐 시내버스, 관광버스, 공공버스 어떤 걸 추천하고 싶어요? 제 성향상 관광역 재밌어요. 흥도 또 여행도 갈 수 있고 무료로 가잖아요. 그래도 또 진상 승객도 있죠. 아, 많죠. 남자분 중에 한 분이 술을 드시고 옆에 앉으셔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가자, 차를 마시러 가자. 저 그때 35 뭐 이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분들이 진상이죠, 아무래도. 따끔하게 한마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못했어요. 가장 좋았던 아주 베스트한 손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갔는데 3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자꾸 제 머리를 만지면서 내리시는 거예요. 손녀 같다고. 또 너무 예쁨을 받았던 기억. 운전을 너무 잘하세요. 제가 졸았습니다. 피곤하셔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승차감이 너무 좋네요.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면 졸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틈틈이 뒤에서 자요, 저. 아까 보니까 약 드시던데 어디 아프세요? 저희 나이 되면 안 아픈 데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이제 몸에 노화가 좀 시작되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운전이 지금인 기사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병이 뭐예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편한 자세를 취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흐트러지잖아요. 운동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게을러지더라고요. 다리에 근육도 많이 빠지게 되고, 디스크 시술도 받았고 이번에. 에어쿠션이라서 푹신푹신하잖아요. 하루에 12시간 가까이 일을 하거든요. 앉아있는 이 자세가 좀 무리를 많이 주는 편이라서 이번 26년부터는 좀 건강에 좀 신경 좀 쓰려고요. 10년 전 여자 기사들의 인식은 좀 어땠습니까? 여자 기사가 많이 없었다 보니까 인식이 뭐하러 이런 거 하냐. 남자에 비해 근무 조건이 좀 불리했거나 뭐 그런 건 없었습니까? 차 정비 부분 그래도 세세하게는 아직까지는 힘들어요. 덤프 여전사 기사님은 화장실 때문에 물을 잘 안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사업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여유로워요. 운전하는 거 뒤에서 보면 뭐 남자 기사 여자 기사 운전하는 게 좀 다릅니까? 글쎄요. 저도 막 셀이 달리고 막 밟고 이럴 때는 달리고 속도 위반 잘 안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남자분들이 속도를 많이 내시죠. 터프하게 하시죠. 그럼 운행 중에 단속을 당하거나 스티커 끊기면 그 범칙금은 누가 내나요? 저희가요. 뭐 신호 위반을 했거나 주정차를 뭐 끊겼거나 이러면 저희가 부담합니다. 그 자기 실수니까. 예. 워낙 저희 나라가 카메라가 많잖아요. 안 끊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안 타는데 문을 여는 이유가 있어요. 시내버스처럼 막 손을 이렇게 잘 흔들시지는 않거든요. 손님이 있었는데 못 탔어요. 근데 제가 그냥 가버렸어요. 이의 제기를 하시잖아요. 나 차 못 탔다 이러면 블랙박스 보여드리죠. 섰다가 문을 열어드렸는데 왜 안 타셨냐. 뭐 간단한 접촉사고 뭐 이런 게 났다. 그러면 또 기사의 책임이 있나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좀 빵빵하게 잘 들어놨거든요. 네. 기사님들한테 전혀 부담이 없게끔. 관광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6대4, 7대3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회사 있을 때 소송이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관광회사는 차 보험은 드는데 자차를 잘 안 드는 경우가 많아요. 자차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회사 7, 뭐 기사 3, 아니면 6대4. 저는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좀 났는데 저 또한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회사 측에서는 좀 무리하게 좀 많이 그랬었고, 저는 정당하게 그냥 나라에서 지급하라는 만큼만 줘야겠다는 생각에 소송을 한 거죠.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뭐 기사도 회사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때 얼마 정도는 제가 지급을 했었어요.
여기가 지금 시내버스 정류장인데 통근버스도 여기 세울 수 있습니까? 세울 수 있죠. 저희도 버스니까 좀 눈치는 보여요. 시내버스 기사님들한테. 후방 카메라 보고 시내버스가 온다 하면 앞쪽으로 좀 쭉 나가가지고 대주는 매너가 있죠. 시민들이 우선이잖아요. 버스랑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시내버스 기사님하고 싸운 적도 있어요. 저희도 대기를 딴 데서 하다가도 2분 전에 가서 시내버스 정류장에 대고 있는데 막 미리 와서 여기서 왜 대고 있냐 막 이러면서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아, 좀 잠깐 되는데 왜 자꾸 그러시냐. 남자 기사님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별로 안 그럴 걸. 여자 기사님이 운전하니까 욕까지 막 오셔가지고 담배를 요 앞에서 피면서 욕도 막 하고 가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자라서 더 무시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방송 나온 김에 버스 기사분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조금만 양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많이 오래 정차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해도 되죠? 해도 됩니다. 네. 버스라서. 승용차 브레이크 밟을 때, 버스 브레이크 밟을 때 느낌이 어느 정도로 달라요? 버스가 좀 많이 밀려요. 앞에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을 때 버스 같은 경우에는 리타더라는 브레이크가 또 있거든요. 네. 발로 하는 브레이크가 있는데 두 개를 같이 할 경우에는 빨리 밟히긴 하는데 그래도 승용차처럼 쫙 꽂힌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서서히 멈춘다. 승용차들이 바로 밑에서 깜빡이 틀고 딱 들어오는 거를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위험하거든요. 승용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그 버스 특성을 잘 모르시잖아요. 네, 제가 어제 운행하는데 버스 앞에 차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기사가 화가 나가지고 계속 클락션을 눌렀거든요. 그 느낌을 좀 네. 알겠더라고요. 이게 밀리니까 박을 것 같으니까 너무 놀라신 거죠, 그 기사님도. 또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할까. 네. 그래서 전방을 많이 띄우고 운행을 하거든요. 계속 쏙쏙 끼어들어요. 그러면 또 좁아지고 기사님만의 안전운전 원칙이 있습니까? 안전거리 유지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속도 많이 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혼자 이렇게 운전을 장시간 하다 보면 잠이 올 때도 있죠. 잠과의 전쟁이에요. 진짜 막 꼬잡고 막 볼도 때려보고 여기 운대도 막 때리고 이 내려오는 이 눈꺼풀은 강호동도 못 이긴다 안 합니까? 도진나 잠이 와서 운전 못할 정도로 그럴 때는 운행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나서 무조건 자야 돼요. 저번에 관광버스 기사님 촬영을 했는데 잠이 올 때는 휴게소까지 가는 것도 고문이라더라고요. 아, 이해해요. 운행 일지도 매일 적으시나 봐요. 네. 이제 첫 코스 끝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휴식 시간 갖고 식사 뭐 이렇게 하고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게 공유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대기업에 식사를 할 줄 몰랐습니다. 네. 아까 이혼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실례지만 근데 기사님 이혼 초기 때 일상이 어땠었어요? 저는 열심히 헬스를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버킷리스트가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게 목표였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헬스에만 매달렸어요. 찍었어요. 네. 성취감이요. 아, 이렇게까지 내가 체지방을 감량해봤구나. 6개월 했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3개월이면 만들어진다는데 부끄럽고 민망하고 진짜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막 진짜 어색해가지고 제가 이혼하면 보통 육아는 엄마가 하던데 뭐 아빠가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이혼하기 전부터 제가 버스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케어를 많이 했었어요. 새벽에 출근하는 날도 많았고 뭐 늦게 오는 날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혼할 무렵에 애 아빠가 키우겠다라고 했었죠. 지금은 뭐 많이 컸거든요. 가끔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리고 가족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건데 지금도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도 저 혼자다, 뭐 돌아왔다, 난 자유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주변들 반응 어때요? 뭐 부럽다 하죠. 왜냐하면 6시만 되면 밥하러 들어가야 된다는 둥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혼자 살면 좀 자유로운 건 있죠. 뭐가 제일 좋던가요? 뭐가 제일 좋냐면요. 내가 허락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친정에 내가 좀 돈을 좀 주고 싶은데 이렇게 우리 생활비가 있는데 거기서 뭐 친정에 돈을 좀 준다 해도 남편한테 또 그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지금 혼자니까 친정 식구들한테 누구한테도 줄 수 있고 다시 재혼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 없으세요? 현재는 지금은 없어요. 특히나 아이들 때문에 더 그래요. 사춘기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재혼을 함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근데 물어는 봤어요. 뭐 남자친구 사귀거나 이러면 어때? 이러면 엄마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은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생각. 근데
아이들이 엄마가 왜 이혼했어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이혼할 당시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4명이서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 아빠는 너희들이 싸우듯이 싸울 때도 있어서 성격이 안 맞고 하니까 이제 따로 살기로 했다. 뭐 너네 엄마 아빠인 거는 확실하다. 너네들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달려갈 거다. 그런 얘기를 직설적으로 해줬어요. 애들 만나러 가면 작은 애는 울죠. 점차 받아들이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이혼하셨고 엄마는 무슨 일 하고 저희 또 보러 오시고 재밌게 놀다 가세요. 애들이 진짜 잘 받아들였어요. 아이는 아빠가 키우는데 네. 양육비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양육비는 법정에서 정한 대로 주고 있습니다. 엄마도 줘야 돼요. 아이들은 엄마가 유튜브 나오는 거 알아요? 어제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꼭 봐라, 구독해라, 좋아요 눌러라 이러면서 했는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확실히 뭔가 오픈 마인드예요. 맞아요. 유튜브 출연 기념으로 아이들에게 인사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네네. 첫째 파일럿이 된다고 네 꿈이 그렇는데 엄마는 항상 믿고 있다. 그리고 둘째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엄마가 항상 걱정인데 숙제 좀 잘해라. 공부 잘하란 말 안 한다 엄마는. 네 할 일 네가 잘해라. 엄마 멀리 있으니까 믿는다. 그리고 사랑해. 네. 아들만 둘 키울 때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까? 에피소드가. 아들 키우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이리 와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딸 키우는 부모들은 그냥 다 속하더라고요. 딸들 키우면.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게 공유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배차 코스를 잘못 봐서 실수할 때 없습니까? 그럴 때는 뭐 사무실에 얘기해가지고 네. 뭐 배차 잘못 봤다 조율할 때도 있고요. 예. 아니면 진짜 지금처럼 막 셀이 날아가야 될 때도 있고요. 지금 잘못 본 거예요? 네. 시내 도로 교통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네. 늦는 경우는 없어요? 눈이 와가지고 음. 차가 많이 막힌다. 그러면은 다들 또 양해를 해주세요. 매일 같은 코스를 돌잖아요. 네. 뭐 권태기나 번아웃이 올 때는 없습니까?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지겨운 것도 있고 법륜스님 뭐 이런 거 증문즉설. 근데 저는 아유. 카톨릭이에요. 만약에 저렴을 해보고 싶다. 옷장사 하고 싶어요. 옷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런 면 쪽으로 하고 싶은데 또 안 되죠. 이게 자격증이 있어도 경력이 없으면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경력이 없어서 안 된다, 큰 차를 못 몰아봐서 안 된다, 다 탈락이 됐었는데 전단지를 보고 회사에 무작정 전화를 했어요. 혹시 구인 광고 보고 전화했는데 혹시 면접 보러 가도 될까요? 해서 갔는데 한번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카운티라는 조그마한 차 그거 타보고 그 다음에 버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관광버스 타보시니까 어땠었어요? 처음에는 막 땀 흘리면서 다녔어요. 수습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3개월을 150만 원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 240, 30 수학여행 간다던가 관광 간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이제 부수입이나 이런 거 생기죠. 팁도 받아봤죠. 저는 10만 원밖에 못 받아봤어요. 막 좀 묵뚝뚝하다 보니까 그럼 만약에 다시 관광버스 하면 이제 잘할 것 같아요. 관광버스를 잘 하시다가 또 왜 이직을 했어요? 7년을 관광회사에 있다가 제가 지금 있는 이 회사에 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알아주는 통근버스 회사고 기회가 생겼어요. 아시는 분이 티오가 있다, 너 한번 가볼래? 이래서 나한테는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일정한 시간에 거의 시작을 해가지고 좀 일찍 마치고 휴무도 좀 많아요. 그래서 이직을 하게 됐어요. 대기업 통근버스라서 나름 좀 뿌듯한 점도 있습니까? 다른 관광버스 회사들이 아무래도 직영버스를 기사들 좀 부러워하는 것도 좀 있어요. 약간은. 통근버스도 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뭐 인센티브나 뭐 이런 거는 있죠. 근데 결핵 내는 기사님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없겠어요. 늦잠 잘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사람이 술 먹고 뻗어버리면 저희 회사 기사님들은 아무도 그런 분들이 없어요. 각각의 책임감이 다 강해요. 통근버스는 승객이랑 실랑이가 없을 것 같은데 거의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교육도 받고 있고요. 일반 운전자들하고 막 싸우거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불편함만 안 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대기업 직원들이라서 조금 매너가 좀 더 좋다 이런 느낌도 받습니까? 뭐 많은 쓰레기를 버리지도 않는다든지 뭐 차에서 뭘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다른 일반 업체나 이런 회사를 들어가면 차에서 막 만두를 드신다든지 뭐 냄새가 막 나거든요.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매너가 좋아요. 대기업 통근버스 취업을 하려면 어디서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저희도 공문을 낸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아시는 분들 많이 모시고 오거든요. 그리고 경력이 3년 정도 있어야 돼요. 저희 회사는. 기사님 기준 하루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12시간 정도? 보통 6시 반부터 운행한다고 시작하면 뭐 제일 긴 시간은 19시까지. 휴일은 어떻게 돼요? 평일에도 쉬고 주말에도 쉬고. 기사님 기준으로 월급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저는 연봉으로 하면 5천 조금 넘어요.
노동 강도에 비해서 만족하세요? 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좀 많이 좀 주세요. 신입 월급은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기본급의 90%부터 시작하거든요. 수습기간 3개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제가 받았던 금액이 한 28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그렇거든요. 식당을 나가신다든지 펜션 청소를 하신다든지 많이 못 벌어요. 제 월급 정도야 겨울에 따뜻하게 일할 수 있고 그 정도 버는 거는 만족해요. 얼굴 보니까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네. 기사님 생각에는 50대에 이 버스에 도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시작하신 분이 있었어요. 지금 시내버스로 가셨어요. 산악회 갔다가 그 기사님한테 나 여기 취업 좀 시켜달라 이래가지고 취업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 대형 버스가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이 좀 맞다고 생각하세요? 혼자 일하잖아요. 나가면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들어도 상처가 되니까 그냥 털어버리고 그런 성격이셨으면은. 근데 이게 운전을 택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남한테 잔소리 안 듣고 뭐 상사와 부딪힐이 없어서 좋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전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많이 터치를 하죠.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위해서 뭐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그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이제 잔소리로 들리고 이 운전석이 200만 원이 넘다고 했잖아요. 이게 뭔데 비싸노 이랬는데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물침대 같은데요, 느낌에? 에어쇼바예요. 뭐 열선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허리 네. 조절까지 다 되거든요. 하루에 12시간을 일해도 네. 피곤함이 좀 덜 하거든요. 네. 차선 이탈을 했을 때 미세하게 진동이 드르륵 드르륵 하고 오거든요. 근데 너무 편해서 잠 오는 거 아니에요? 기사님 보통 쉬실 때 어떻게 쉬세요? 거의 누워 있어요. 시간 좀 길면 잠 좀 자고. 저는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이 자세는 좀 편해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 버스 기사로서의 나의 10년을 돌아보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 쪼그려 앉아서 울기도 많이 울고 재밌었던 순간도 있었고 10년 동안 내가 하길 잘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마음이 좀 뭉클해요. 앞으로 버킷리스트나 개인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출애를 한번 끌어보는 거. 혹시나 누가 방송 보시면 저 해보자고 제안 좀 한번 해주세요. 이직도 생각이 있어요.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요. 출애라를 하시면 네. 제가 출애라 촬영하면 올게요. 진짜요? 네. 네네네.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출애를 시작했다고. 가끔대로 촬영해본 소감 어떠세요? 긴장도 많이 하고 저한테 무슨 할 얘기가 있을까 좀 걱정도 많았거든요. 저한테 진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볼 아이들한테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가끔대로 시청자분께 작별 인사 좀 부탁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젊은 여성분들 버스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메리트 있는 직업이고 멋있는 직업이거든요. 출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학군대로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